모임에서 하는 경우도 많고 판사님의 화를 돋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형사고소를 하고 막 모텔에 둘이 들어갔는데 색칠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신세계로 이준원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원 변호사입니다. 이준원 변호사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뭐 먹고 싶은지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 아무거나 먹겠다고. 네,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시켰는데 어떤 거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티라미수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크림이 범벅이에요. 네. 변호사님, 오늘 인터넷 기사 나오신 것 같은데 썰이 궁금해요? 아파트 그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된 그 기사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외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곳은 어디서나 이렇게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모임이든 간에 남녀가 만나면 항상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았던 건 어디였죠? 운동 동호회가 그쵸?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몸이 튼튼해지면은 부정행위가 생각이 나는 건지 운동하면서 만나는 분들 진짜 많아요. 뭐 탁구 동호회, 등산, PT 이런 거 하다가 뭐 식단 관리 이런 거 하면서 개인톡 뭐 주고받고 하다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부부 동반 모임에서 하는 경우도 많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모임에서 네, 사실은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상간 소송 중인데 남편이 이제 회사 대표이고 상간녀는 회사 직원이었어요. 제 친구도 그 회사 다니고 대표랑 부부 사이인 거 아는데 이제 와서 몰랐다고.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통 이제 몰랐다는 항변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몰랐다고 하는 게 오히려 좀 말이 안 돼서 네, 좀 판사님의 화를 돋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답변은 물론 이제 상간녀 소송을 할 때 요건이 있어요. 부정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남편이 사장님이고 나도 그 회사에 다니고 상간녀도 그 회사에 다닌 상황이면은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몰랐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인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양육권 다툼이 맞아요. 가장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양육권 관련해서 가장 치열하게 다퉜었는데요. 처음에 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나의 친정 집까지 내려와서 산책하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편을 미성년자 약취인죄로 형사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시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간 상황에서 또 우리 의뢰인이 아이를 데리고 와버렸어요. 근데 남편이 또 우리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또 우리가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또 아이를 데리고 간 우리가 또 형사고소를 하고 막 3번의 형사고소를 하고 이혼소송에 사전처분에 막 그랬던 사건 결국은 네,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왔고 우리는 기소유예 남편은 집행유예 전과가 이제 생겼죠. 남편이 바람피는 중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었는데 시댁에서 지내면서 상간녀와 아이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셨나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속상하시겠네요. 소송 중이시라면은 남편이 또 면접교섭을 잘 이해 안 해주는 것도 그 임시양육자 변경의 어떤 사유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상간녀와 아이가 같이 있게 하는 것도 사실 아이 북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임시양육자 지정 그리고 유아 인도 청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처분 등 조치를 통해서 아이를 최대한 빨리 이제 만나실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불륜 시댁에 알릴까요? 이거는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명예훼손의 요건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우선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연성을 판단할 때 있어서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근데 시댁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든 아들의 그런 치부를 어디다가 이제 발설할 그런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명예훼손이 잘 인정되진 않는 편이긴 한데 뭐 다른 친척들에게까지 그런 걸 전달하시면은 그런 경우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해야 되거든요. 내 아들이 이렇게 바람피고 있다는 거를 밖에 나가서 알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공연성이 없다고 봐서 명예훼손은 되지 않으세요. 사내 불륜을 아내분께 연락해도 되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네,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좀 충족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댓글에 마음 같아서는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집 앞에 걸어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집 앞에 걸어드리면 이거는 무슨 죄가 될까요? 좀 명예 바로 성립할 것 같은데요. 예, 저거는 이제 바로 이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조변님이 가장 소중한 것 1위. 우리 아들과 조이? 네. 저도 지금은 이제 아들이 된 것 같은데 아, 네. 요즘에 제가 아들부터 이제 걱정하면은 아내가 좀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의식적으로 아내 먼저 잘 있냐고 물어보고 이제 아들 물어보고 이 라이브 부인이 보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딱 처음에 부인이라고 나왔어야지. 아 양육자가 아동학대로 인해서 큰애가 비양육인 아빠한테 오려고 하는데 한부모 혜택 때문에 안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양육자가 변경돼야 되는 사유들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변경할 텐데 한부모 혜택 같은 그런 어떤 사유 때문에 아동학대라는 중대한 어떤 친권자 양육자 변경 사유가 무시될 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충분히 소송이나 심판 청구로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해볼 만한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사가 거의 반영이 되고 13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아동학대 사유가 있으면 아빠 쪽으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랑 이야기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륜 후 증여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냐? 불륜을 원인으로 증여가 됐다면은 이제 그거는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 증여받은 이제 단독 소유 재산으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딱 떨어지는 판례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을 이제 참작을 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이제 낮게 책정을 해준다던가 약간 그런 거는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혼을 할 때 뭐를 더 주겠다 이거보다는 부정행위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받아놓는 겁니다. 네, 뭔가를 받아놓으면은 이후에 혹시나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의 기여도가 훨씬 높게 인정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행위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재산을 미리 받아놓으실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가장 황당했던 사건. 오늘 하나를 좀 꼽기가 네. 힘든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모텔에 둘이 들어갔는데 색칠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남편이 의사였거든요. 내가 사는 집에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침대에서 이렇게 뒹굴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형수술이 잘 됐나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건이 이제 황당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라방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